군 복무를 마친 뒤 나는 한동안 공허한 시간을 보냈다. 제대라는 게 그렇게도 기다려지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사회로 돌아와 보니 두려움이 더 컸다. 군대 안에서는 적어도 주어진 임무가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명확했다. 하지만 민간인으로 돌아오자 세상은 너무 넓었고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아 보였다.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건 쉽지 않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친구들과 연락이 닿을 때마다 요즘 뭐하냐는 질문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다. 나는 돈도 벌어야 했고 무언가 사회에 발을 딛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선택한 게 배달 일이었다. 치킨집의 배달원. 낯설지 않은 선택이었다. 군대에서 오토바이를 몰아본 경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을 비우고 뛰어들기 좋은 일이었다. 사장님은 시골 출신인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가게는 동네 중심가의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있었다. 배달일은 단순했다. 하지만 밤거리를 달릴 때면 이상하게 긴장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 튀겨진 기름 냄새가 스며든 종이봉투, 가끔은 술에 취한 손님이 툭 던지는 말들. 그 모든 것이 하루하루를 채웠다. 그러나 어두운 골목을 지나거나 낯선 아파트 단지로 향할 때면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나를 스쳤다. 특히 고층 아파트는 항상 불길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 서 있는 인간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그 안에서 나는 늘 외부인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배달의 연속이었다. 배달 가방에 따끈한 치킨을 담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늦은 저녁이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조금 넘겼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습기 어린 공기가 목에 걸려 숨쉬기가 불편했다. 주문지의 치킨 주소를 보고 나는 잠시 멈칫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 이름. 그곳은 내가 배달을 하면서도 잘 가지 않던 동네였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지역으로 입구부터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몇 번 배달을 다녀온 선배가 거기 좀 이상하다라며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한 적도 있었다. 이상하다뇨? 그때 나는 웃으며 물었지만 선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엘리베이터 타면 꼭 뭔가 있어.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냥 기분이 지랄 같아져. 그 말이 떠올라 순간 오토바이 속도가 늦춰졌다. 하지만 배달원에게 망설임은 사치다. 식은 치킨은 불만으로 돌아오고 불만은 곧 월급에서 깎여나간다. 나는 가속을 붙여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섰다. 아파트는 거대했고 오랫동안 비에 젖은 듯 칙칙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번져 더 음울하게 보였다. 멀리서 바라본 아파트 창문들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각형들이 마치 무표정한 얼굴들 같았다. 무언가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죽어있는 듯한 묘한 감각이 들었다.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우고 배달 가방을 둘러맨 채 현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1층 로비는 쓸쓸하게 조용했다. 바닥 타일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사람의 기척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긴장감을 자극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눈에 들어왔다. 12층. 역시나 또 고층이었다. 나는 1층 버튼을 눌렀다. 오래된 버튼은 눌릴 때마다 묘한 기계음을 냈다. 기다리는 동안 가방 안에 치킨 냄새가 퍼져나와 현관 로비를 채웠다. 그때였다. 뒤에서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인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었다. 키는 160 정도.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에 신겨진 건 높고 날카로운 굽이 달린 검은 구두였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다. 늦은 시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내 눈은 자꾸만 그녀의 발로 향했다. 검은색 하이힐. 그것도 성인 여성들이 결혼식장이나 격식을 차린 자리에나 신을 법한 높은 굽이었다. 교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딘가 부조화스러운 조합.
그녀는 내 쪽을 힐끗 보지도 않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축 처진 어깨와 무표정한 입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기억에 잘 남지 않았다. 어쩐지 분명히 봤는데도 흐릿하게만 각인되었다. 마치 꿈속에서 스친 인물처럼. 엘리베이터 표시등은 아직도 12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참이나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학생은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서지 않았다. 대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거운 듯한 구두 굽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다. 또각또각. 나는 잠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낮은 층에 사나 보네. 하지만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지쳐 보이는 얼굴로 왜 굳이 구두를 신고 계단을 오르려는 걸까? 곧이어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눅눅한 먼지 냄새가 풍겨 나왔다. 오래된 엘리베이터 특유의 삐걱거림, 그리고 작은 창문.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배달 가방을 더 꽉 잡은 뒤 안으로 들어섰다. 버튼을 누르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 순간 시야의 한 구석에 계단이 들어왔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특이하게도 계단과 마주 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 옆에 작은 사각형 창문이 달려 있었는데 그 유리를 통해 계단 통로가 고스란히 보였다. 평소라면 별 신경도 쓰지 않았을 작은 구조.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신경이 곤두섰다. 철컥 하고 쇠사슬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리고 불안정하게. 2층. 순간적으로 나는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계단 쪽은 텅 비어 있었다. 3층. 또다시 멈추는 듯 덜컹 소리가 났다.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나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오래된 엘리베이터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디선가 구두 굽소리가 겹쳐 들려오는 기분이 들었다. 4층. 창문 너머 계단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시했다. 하지만 이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 단순한 착각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심장의 고동은 더욱 거세졌다. 5층. 이번엔 참지 못하고 열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부드럽게 벌어지며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흘러들었다. 계단을 향해 몸을 기울여 큰 소리로 외쳤다. 학생, 엘리베이터 장난치지 마. 내 목소리는 텅 빈 계단 통로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6층.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계단을 오르던 그 소녀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교복 차림,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검은 구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지쳐 보이던 얼굴이 지금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입술은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그 웃음은 기쁨의 표현도 반가움의 표현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억지로 웃음을 흉내내는 듯한 어색하고도 섬뜩한 곡선이었다. 7층. 또다시 그녀가 있었다. 이번에는 계단 난간에 손을 얹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붉은 입술의 곡선. 8층. 이번에는 계단과 난간 사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듯 서 있었다. 그러나 얼굴만은 밝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에 거의 얼굴을 붙이다시피 하고 그 움직임을 읽으려 했다. 같이 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목 안에서 공기가 들락거리지 못한 채 막혀버린 듯 차가운 공포가 한순간에 나를 짓눌렀다. 9층, 10층, 11층 매 층마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선명하게. 웃음은 얼굴 전체를 뒤틀어 놓을 정도로 커져 있었고 입술이 찢어질 듯 벌어지며 눈동자가 사라질 만큼 크게 뜨인 눈이 나를 응시했다. 12층.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띵하고 경쾌한 소리가 울렸지만 그 소리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작은 창문 너머 계단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상태였다. 이번에도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계단 난간에 몸을 걸친 채 고개를 45도로 꺾은 자세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목이 꺾이는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커서 마치 뼈가 부러진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니, 점점 더 벌어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달을 마쳤다. 치킨을 건네며 웃는 척했지만 고객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뒤에서 계단 쪽에서 누군가 아직도 웃고 있을 것만 같았다. 배달을 마치고 내려가려는데 직감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쳤다. 대신 계단으로 향했다. 그러나 11층으로 발을 옮기자마자 발이 멈췄다. 계단 난간에 또다시 그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팔을 무릎에 걸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내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입이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겁에 질려 뛰듯 내려갔다. 10층, 9층, 8층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내려가도 층수가 줄지 않았다. 8층에서 계단을 돌면 다시 8층 현관문, 또다시 8층 표지판. 뭐야 여기가. 땀이 식은 땀으로 변해 차갑게 흘렀다. 벽에 붙은 층수 표지판은 늘 파레프라 적혀 있었고 문 옆에 작은 전등조차 같은 위치에서 깜박였다.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위쪽에서 똑똑 발자국 소리가 울려 내려왔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천천히 또렷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난간 위 어둠 속에서 교복 치마가 스르르 드러났다. 여학생이 천천히 발을 옮기며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발끝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공중에 살짝 떠있는 채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웃음소리. 이번에는 내 키 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듯 선명했다. 희희 내려와도 못 나가.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뛰었다. 더는 계단에 있을 수 없었다. 죽으림을 다해 8층 현관문들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버튼을 눌렀을 때 희미한 기계음이 들리며 문이 열렸다. 그러나 안은 비어있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뒤에 희미하게 여학생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다. 눈은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입은 끝없이 벌어진 채였다. 어서 타. 내 등 뒤에서 분명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와중에도 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던졌다. 1층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갑작스러운 추락감이 밀려왔다. 층수 표시등은 빠르게 깜빡이며 7, 6, 5를 지나쳤다. 그런데 1층을 지나쳤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숫자는 음수로 바뀌며 내려갔다. -1, -2, -3. 그리고 어둠 속에 잠겨있는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엘리베이터는 끝없이 내려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모든 층의 계단에 동시에 서 있는 수십 명의 그 소녀였다. 모두 같은 얼굴, 같은 교복, 같은 검은 구두를 신고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꺾은 채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희희 이제 영원히 같이? 그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치킨집 사장은 배달원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경찰이 그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오토바이만 주차장에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말했다.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고.